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이수학이고요. 이수학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학은 석유학 부분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세제를 만드는 원료인 랩과 세제인 라스를 만듦으로써 많은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제 분야가 앞으로도 꾸준히 쓰일 수 있는 분야긴 하지만은 이수학이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사업 분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학은 이 사업적인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배터리 사업에도 진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 말고도 진출한 사업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수소 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작년도 11월 달에 나온 기사지만은 살펴보게 된다면 이수학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을 추진했고 이 미국 엔지니어링사 KBR과 암모니아 크래킹 사업을 시작한다. 결국 암모니아 크래킹은 열을 일가해서 암모니아를 보내 술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이수학은 하루 수 생산량 10톤 규모의 설비를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에 가동할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현재 비료나 합성 섬유 원료로 쓰이고 있는 기초화학 물질이지만은 현재 차세대 에너지 동력으로서 수소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암모니아에 대한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모니아에 대한 그리고 수소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줄곧 정책 동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이 부분 살펴보기 전에 최근 이제 엠팩에 대한 81회차 회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엠팩 81회차 회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 해양 쓰레기 및 화실 유실 보호 의무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고 결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요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 논 CO2 배출 측정 및 해양 연료 사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며 수소와 암모니아 등 해양 연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워크 플랜을 승인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사용성이 앞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정책 동향을 보더라도 이후 수소 전략에서는 수소 캐리어 역할을 담당하는 암모니아도 대상이 포함이고 이후에 수소 전략은 24년까지 6기가와트 수준의 설비로부터 100만 톤, 30년도까지 40기가와트 규모의 수준의 설비로부터 1000만 톤의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이 목표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50 탄소 중립에 의한 녹색 성장 전략 발표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사업 중 하나로 암모니아 연료 사업을 설정하고 선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보급 목표를 수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수소와 암모니아 공급 부분에서 목표가 2030년도까지 암모니아 연료 생산 확대를 위한 제조 플랜트 신설이나 암모니아 공급 단가 저감, 50년도에는 탈탄소 전원 내 수소와 암모니아 비중을 10% 확대할 거다. 그리고 1억 톤 규모 암모니아 조달을 목표로 하는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활용 부분에서는 이제 30년도에 석탄 화력 분야의 암모니아 20% 혼조 및 질산화사소 제어 설비 도입과 50년도 암모니아 혼술 확대 및 전소기술 개발과 암모니아 연료 선박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엠팩과 주요 정책 동을 보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 차세대 동력인 수소가 점점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 이 2030년도에 상용화가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이 수학도 이 수소에 대한 암모니아 크래킹을 통해서 생산되는 수소가 2026년도보다 보니까는 이 수소에 대한 매출이 한 202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 수술을 통해서 아직까지 상용화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26년에 이제 상용화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많은 매출을 올리기보다는 이 사업 생산을 시작한 이후 한 2, 3년 뒤에 수주에 대한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에 대한 이제 매출의 상승에 따라서 이 수학이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라스와 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추가적인 매출이 수도 측에서 많이 나옴으로써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 부분이 이제 호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배터리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현재는 좋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친환경에 대한 기조가 점점 강해지게 되고 또 어느 정도 재고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이 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에 대한 한번 차트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학의 주가는 사실 아직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새우이 18,000원에서부터 9,000원 부근에서부터 반등 오게 되면서 고점인 38,850원 부근까지 갔지만은 이 부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현재 이 부근에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1,000원, 12,000원 부근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여기서 다시 한번 제 반등이 올지 한번 살펴보는 게 주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이 반등이 왔었다가 이 눌림이 오는 과정에서 5평선, 10평선, 이제 20평선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20평선과 60평선에 데드코인이 있어가지고 좀 더 하방의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윗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본전 심리로 인한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수학이 이렇게 급등이 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는 조금 상승 추세로 돌아가기에는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상승 시나리오나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이 저점 부분을 지켜줄지 관망하는 시나리오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이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학 같은 경우는 이 석유화학 기업으로서 이 석유화학 업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수학이 석유화학 부분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현재 기록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재고에 대한 문제와 수요에 대한 문제, 또 금리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겹치게 되면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매출도 이제 뚜렷하게 상승하지 않으면서 24년도 상반기에 대한 매출 상승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만큼이나 주가에 대한 상황도 좋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실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이제 업황이 조금 호전이 되게 된다면 이 수학에 대한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